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6월 8일 오전 11시 12분입니다. 독재자가 비행기 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워낙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비행기를 폭파시킬 것이 아니냐, 또는 비행기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공포감을 갖게 되는데, 김정은의 경우에는 김정남이 이복형을 암살한 자니까 또 암살을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사람이 자기가 한 행동대로 간다고. 가장 큰 고민이 지금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 전날에 도착해야 되겠는데 무슨 비행기를 타고 가느냐가 지금 김정은 머리에는 가장 고민거리인데, 대충 돌아가는 게 제3국의 비행기를 아마 보잉 747 정도 되는 걸 제공받아 가지고 타고 가는 걸로 결론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전용기로는 그렇게 긴 여행을 해본 적도 없고, 중간에 중국 같은데 중간 기착을 해가지고 기름을 공급받아야 하니까 그것도 아주 구차하고, 그래서 싱가포르 외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한 것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김정은은 체제비도 싱가포르가 부담하고, 그리고 비행기도 싱가포르가 되고 해가지고 싱가포르에 큰 신세를 지는데, 그러나 대내적으로는 우리가 핵보유국 되니까 미국이 싱가포르가 우리 장군님을 초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극진히 대접을 한다, 그 자세로 트럼프를 만나준다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또 그런 제스처가 필요할 겁니다. 처음에는 싱가포르는 무리다, 그래서 울란바토르가 후보지로 올랐었습니다. 울란바토르는 너무 내륙이고, 평양에서는 비행기로 한 2시간이지만 미국에서 가기도 그렇고, 또 이 인프라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결국 싱가포르로 결정이 되었는데, 싱가포르 회담에 김정은이가 나오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세계 무대에 등장하는 겁니다. 판문점은 극히 통제된 장소고, 거기에는 김정은의 우호적인 문재인 정권이 잘 통제를 해주니까 만만하게 편하게 만났는데, 이제 싱가포르에 나타나면은 결코 우호적이지 않는 수천 명의 기자들 앞에서 노출될 것이고, 그 행동이 예측하기 좀 어려운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게 되니까 김정은은 지금 스트레스가 대단할 겁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도 요새 북핵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떤 모양이 될지. 김정은이가 포옹을 하는데, 이 포옹은 공산당식 인사법인데,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또 어떻게 반응을 할지. 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트럼프한테 김정은이가 안겨버리면 꼭 무슨 아기 곰이 안기는 것처럼 그런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연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외국 비행기를 빌려서 타고 간다 하니까 1964년 박정희 대통령의 독일 방문 이야기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는 서독, 동독이 나누어가지고 서독에 갔습니다. 서독에 차관을 얻으러 갔는데, 그때 전용기가 있을 수가 없죠. 전용기가 없어가지고 서독의 루프트한자 보잉 707기를 타고 갔습니다. 빌어서 타고 갔습니다. 707기가 이 도쿄 본, 당시에 수도가 본인데 본 노선을 띄고 있었는데, 도쿄에서 김포로 온 707에 탔습니다. 그러니까 여객기의 1등석하고 2등석 반을 빌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 비행기는 중간중간에 손님들을 내려주게 되어 있었는데 이 남쪽으로 날아갔습니다. 당시만 해도 중공 소련 상공으로 날아가기가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이 비행기가 본으로 가는 동안에
기차 간 데가 어디냐면 홍콩, 방콕, 뉴델리, 카라치, 카이로, 로마, 프랑크푸르트를 경유했습니다. 28시간이 걸렸습니다. 28시간이. 수행원들은 2등석에 앉아 있었는데 일반 승객에서는 화장실을 같이 썼다고 합니다. 그때만 해도 기자들이 외국에 처음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화장실 거울 앞에 놓인 물건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해가지고 만지작거리고 했다는데 그게 물비누였습니다. 물비누를 처음 본 거죠.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 때문에 홍콩으로 직행하지 못하고 김포를 경유하게 된 승객들에게 미안하다고 샴페인을 한 잔씩 돌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비행기가 방콕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당시에 탄엄 수상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귀빈실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태국은 6.25 때 참전한 나라니까 한국과 관계가 좋았습니다. 문제는 파키스탄인데 파키스탄은 또 국교가 없었어요. 그래서 카라치에서 박정희 대통령 일행이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꼭 그 시골 대합실 같은 대기실에서 1시간을 그냥 무료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듬해에도 미국을 방문할 때, 그러니까 1965년에 존슨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을 갑니다. 그때 중요한 회담이 파병 문제였습니다. 월남에 파병하는 문제. 그러니까 존슨 대통령이 상당히 아쉬운 입장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초청을 하는데 이때도 존슨 대통령이 자기 전용기 보잉 707을 보내주었습니다. 에어포스 1이라고 그러죠. 707. 박 대통령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인데 그 남 대통령이 보내준 비행기를 타려고 하니까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날이 5월 16일인데 김포공항을 떠날 때 출발 인사를 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다시는 빈곤과 굴욕이 없는 자립의 역량을 배양하여야겠습니다. 이 기회에 한 가지 소신을 밝혀둘 것은 우리가 공짜라는 무상원조에만 지나치게 기대고 살아왔던 부끄럽고 낡은 과거로부터 크게 한 걸음 나아가 떳떳하게 빌려 쓰는 장기 차관 도입 등의 호혜적인 국제협력에도 큰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야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이 뼈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상원조, 미국으로부터의 무상원조에만 기대고 공짜를 바라면서 살아온 것은 부끄럽고 낡은 과거다. 앞으로는 이자를 무는 장기 차관을 도입을 해야 되겠다. 호혜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런 서로 도움이 된다는 이런 뜻이죠. 호혜적인. 그런데 김정일 노무현 14선언에 보면은 호혜적인 말하고 조금 뉘앙스가 틀린 말이 하나 있습니다.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유무상통의 원칙에 따라서 서로 협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무상통은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이 서로 나눈다는 뜻인데 없는 북한과 있는 대한민국이 서로 나누면은 일방적으로 뜯어먹히는 것인데 그것을 또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이란 말로 적당히 포장을 했습니다. 그것과 반대되는 말이 이 호혜적이라는 말입니다. 요새는 잘 안 쓰는데 서로가 서로의 도움을 된다, 도움을 준다는 뜻이죠. 유무상통과는 좀 반대 뜻입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의 말은 김정은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김정은에게 빈곤과 굴욕이 없는 자주자립의 역량을 배양하라고 충고하고 싶습니다. 빈곤과 굴욕, 최고 존엄 한 사람은 살이 쪄가지고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지만은 2,500만 주민들은 지금 빈곤과 굴욕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주 하지만은 그것은 김정은 혼자서
부르짖는 자주고 북한 주민들은 심할 경우에는 거지 신세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공짜 좋아하지 말고 무상 원조 기대하지 말고 자기 힘으로 먹고 살고 차관을 도입하면 꼬박꼬박 갚고 이렇게 하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나라다운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라. 김정은이가 좀 생각이 있다면은 김정일, 김일성과 다른 사람이라는 평가가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먼저 해야 될 게 공짜를 멀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싱가포르 회담이 처음부터 공짜로 시작되었으니까 결과가 어떻게 될지 지금 결과가 비핵화에 대한 합의인데 실무회담에서는 아직도 거기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느닷없이 종전선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순서를 완전히 지금 거꾸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가 김정은 만나는 것도 이게 순서를 완전히 혼란시켜 버렸는데 맨 마지막 단계에서 만나야 될 것을 처음에 만난다고 해놓으니까 이게 일이 뒤죽박죽이 되고 있는데 만나서 나누는 대화가 종전선언 먼저 이야기하자고 하면은 김정은으로서야 좋죠. 항상 북한이 하는 수법은 원칙에 합의하고 실천 계획에 들어가면은 딴소리 하는 것인데 가장 큰 성과는 모르겠습니다. 김정은이가 이 넓은 세상을 보게 되는 회담이라는 점에서 김정은이는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